그렇죠. 예. 아니 이게 예전에 이문정 검사도 이제 인터뷰하신 거 내용을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예. 윤석열 총장 때 지검장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검장들한테 정기적으로 500씩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특활비가 약간 당근으로도 쓰일 수 있고 채찍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시그널인 거죠. 그 검찰총장이 그래서 그 특활비를 통치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통치자금.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검사장이 있으면 특활비를 아주 박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게 계속 이렇게 누리던 특활비가 마르지 않습니까? 돈이 안 내려오잖아요. 우리 위에 검사장이 못 받아왔으니까. 예, 그러면 좀 약간 사람이라는 게 받던 거 못 받으면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총장은 이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은 대전지검이라는 데 저도 근무를 했었는데 네. 대전지검은 좀 약간 좀 되게 좀 무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창원지검도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에 이목이 집중되는 수사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큰 사건이. 거기 뭐 공무원들 살고 뭐 교수님들 살고 뭐 주로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활비가 거의 비슷하게 일정 부분 정액식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급 내역이 거의 동일해요. 매년. 뭐 특별한 사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사건이 있어야 조금 뭐 위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 열심히 하라고. 근데 유일하게 한 번 딱 튀는 해가 있어요. 월성원전 수사할 때. 그때 특활비가 평소 예년보다 몇 배가 내려갑니다. 몇 배가 내려가요? 그러면 그 대전지검 입장에서는 이건 총장의 의지가 실린 수사구나. 그러니까 통치자금이란 말이 밤을 딱 새가면서라도 맞네요. 열심히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위에서 신경 쓰는 수사구나.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화 한 통 없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냥 폼 잡으면서 고생이 많지 어려운 사건 하느라고 뭐 좀 쉬어가면서 하면서 이게 좀 폼 잡으면서 돈 한번 쫙 내려주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야, 이건 없애야 돼. 내가 봤을 때 없애는 게 맞다. 정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이제 요새 기준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좀 잊기 힘든 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삭감된 데 보면은 검찰, 감사원, 경찰 네. 다 이게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권력기관으로 인식하는 네. 곳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좀 어떻게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황을 다시 돌아가자면 우원식 의장이 좀 협상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뤄진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빵원으로 예. 집행이 되느냐 예. 혹은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늘려주느냐 요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그냥 뭐 정답이 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완전 빵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란 물음표는 조금 드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특활비는 증빙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나오는 게 국회는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근데 그것도 많이 깎인 거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국민들 보셨을 때 또 굉장히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루아침에 영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가 사라지진 않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또 뭐 국회랑 대비라고 또 어디랑 대비라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또 약간의 조율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작년에도 사실 민주당에서 네. 전액 삭감을 적극 추진하다가 음. 맨 마지막에 사실상 10% 정도 감액으로 끝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도 사실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적어도 그 무슨 뭐 민생 수사에 지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기관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빵원이 돼도 돌아가죠? 아무 일 없습니다. 거봐 아무 일 없다니까. 진짜 와닿아요. 말씀이. 아니면은 조금 진짜 빵원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특활비를 유지를 하더라도 그거를 바꿀 수는 없나? 지금 특활비는 이거 증빙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 말고 주는 대신 어디에 썼는지. 예. 아니 그러면은 현금화해서 어디 수사를 위해 가지고 어디에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내려준 시기
그리고 그 수사팀이 수사를 나가서 어디에 뭘 대충 했는지. 썼는지 요 정도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 특활비가 폐지가 되면 마약 수사 못한다, 뭐 이상한 뭐 무슨 이상한 수사 못한다, 막 네.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못한다, 막 이런, 보이스피싱 수사를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 그러네요, 진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뭐 이게 동남아나 아니면 음. 좀 중국이나 예전에 주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이제 돈 수금하는 선수들만 이제 그렇지.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스트리트성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하지 검찰이 그거 나가서 보이스피싱 사범을 잡아봤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고요. 어머 그러네요, 아, 말씀 네. 듣고 네. 보니까. 예. 아니 검찰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이용이 되긴 하죠. 뭐 중앙지검 검사도 이용은 되지. 뭐 암흑의 네, 수사관입니다. 이용은 되는데 네. 실제로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사무실에서 하는 수사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현장을 뛰진 않지. 네. 검사가 뭐 총도 없고 뭐 이거 뭐죠 삼단봉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서류 보고 사람 불러서 얘기 듣고 자료 검토하고 그게 검사의 수사는 사무실에서 하는 수사예요. 스트레스성이 없어요. 현장성이 그러네. 유일하게 현장성이 있는 게 압수수색인데 아, 그러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00% 출장비 처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전혀 진짜 의미가 없네. 무슨 기밀성 보안 수사니 하는데 그건 뭐 국정원이 반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수사지. 그렇죠. 그런 식의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면은 그거를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위법수수 증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지금 법에 허용하고 있는 게 약간 뭐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뭐 수사권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공작성 수사를 약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이제 입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죠. 아직 네. 하지도 않았는데 뭔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 사무실에서 하는 거고 압수수색 나가는 거는 다 출장비 처리가 되고 결국에는 뭐 어디다 쓰는 거면 결국은 뭐 회식비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경력금 아니면 전별금 명절비 떡값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 명절비 그런 데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특활비가 없어진다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만 조금 돈이 풍족해서 사기가 올라서 수사를 하던 게 조금 시무룩해져서 수사를 한다.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 먹던 거 삼겹살 먹어야 되고. 우리 검사님들 뭐 삼겹살 드시면 큰일 나겠네 아주. 요새 수사관들도 삼겹살 사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입 나와요? 예. 와. 이게 수사비가 풍족하니까 네. 다 입이 고급이 와우. 되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식의 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이제 이런 보안성 수사에 진짜 이 특활비가 소중하게 사용됐습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부합이 너무 되네. 이런 좀 큰 사건, 뭐 뉴스에 나온 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특활비를 사용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잘했습니다. 그런 거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뭐 그러냐, 그럼 필요하겠네라고 이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실증적인 설명을 못 하고 그냥 수상적으로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 문제가 많다, 민생이 위태롭다. 그거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사안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어서 너무하다 싶으면은 역풍 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 누구도 네. 이 검찰 특활비를 깎으면 어떡해라는 일반 국민 제 주변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저도요. 진짜 저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제 친구들도 요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딱 그 이야기 합니다. 야, 그 뭐 쓴 거 시간이랑 왜 가렸겠냐? 어딘지도 왜 가리고? 말은 못하지만 다들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국민 숨기는 데 세금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명절에 이 특활비가 막 몰려가지고 쓴 거 연말에도 몰리고 이런 것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뭐 사회생활 해보셨으니까 대충 그러니까요. 짐작이 어떻게 되시지 않습니까? 쓰여지는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특활비는 한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또 그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네. 최지원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렇게 탄핵안을 이제 보고 하는데 내부에서 진짜 검찰 내부에서 예. 이번에는 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본인들이
좀 창피한 수사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출장을 가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참혹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말 하나도 없이 네. 그냥 쑥 지나갔다가 고요했죠 게시판이. 고요했다가. 예. 근데 지금은 진짜 다 같이 지금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변호사님께서는. 내부망에 속닥속닥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저희 뭐 입회하고 이러면서 검사님들을 뵙는 건데 대단히 본인의 직업 윤리를 가지신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고 정말 피해자 위에서 굉장히 헌신하는 검사님들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사가 전 검찰 조직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왜 이 탄핵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피하죠.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면서 4시간이 넘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압수수색을 했다고. 이런 볼륨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게 이게 일상적인 수사인가요? 그런데 검찰들 통상적으로 다른 이슈에도 정말 정당하게 목소리 냈으면 저는 비겁하다는 말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본부 꾸렸었습니다. 특별 전담. 그랬더니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라인 싹 다 교체해 버렸어요. 네. 그때 침묵했습니다. 어떤 전 한 것도 있었다고 들어본 적 없습니다. 권력에 침묵하고 뭔가 이런 자신들의 이 조직에 해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를 낸다?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까? 검찰 조직은 혼자만 그 존재합니까? 국민 응원 그러니까요. 없으면 존재 못합니다. 야, 이거 근데 이프로스라는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검사 게시판이 있죠. 내부 게시판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 검찰이 여기 안에 쓰면은 언론에서 써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 이거 만약 언론에서 주목 안 하면 써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강백신 네. 검사가 그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게 사실 공직자로서의 기본 도리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네. 공직자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일이 아니라 탄핵은 검사 개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근데 국민에 대해서 뭐 억울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냥 얼굴 까고 차라리 언론에다가 그냥 공개 인터뷰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발언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지 그러네. 검사 게시판에 숨어서 아 맞네. 아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 맞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굳이 그게 기사화될 거라는 거 알고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 얼굴 까고 언론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그 뭐 그 똥개도 자기 집 앞에 가면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 홈그라운드지 정확한 이유신 것 않습니까? 예.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그 홈그라운드에서 가장 자기한테 해가 안 되고 유리한 방식으로 지능적으로 언론 플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좀 공직자답지 못하다 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비겁해 이거. 근데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탄핵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무서워하진 않는다.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뇌부가 네. 관제 데모를 사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 좀 관제 데모란 말이 좀 조금 그런가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쓰는 순서가 일단 벼슬이 높은 사람들부터 차례로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글을.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거기 가서 댓글로 일을 하죠. 댓글도 다니고 역시 뭐 검사님 훌륭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자기가 모시던 분이 거기다 글을 올렸어. 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 좀 같이 먹을 텐데 거기 댓글 안 달 수가 있나요? 그런 커리큘럼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댓글 대댓글은 달 수 있고 좋아요 싫어요까지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겠네요. 다만 실명으로 올리는 거고요. 아니, 실명이죠. 실명인데 예를 들어서 부원이 5명이에요. 근데 우리 부장이 올렸다. 오전에 올렸어.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럼 좀 이따 점심을 같이 먹을 텐데 그럼 너는 왜 안 달았냐? 뭐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렇게. 저라도 올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래도 겉으로 왕당파처럼 해야지. 그래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댓글을 강제하는 강요하는 관제 데모의 성격이 짙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약간 있고 이해가 약간 됩니다. 이해가 되네. 이게 다른 한편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음. 왜냐하면 검찰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음. 집단행동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엄연히 그거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에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검찰은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때 그 시국선언했던 전교조 교사님들, 교사분들 다 기소했거든요. 국가공무법 위반으로. 네, 그렇죠. 다 실형구형 유죄 선고받은 분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 분이 채팅으로 궁금한 걸 물어봐 주셨는데 검사 게시판에 들어갈 수 없는 기자가 어떻게 알고 기사를 쓰냐 그러는데 이거 약간 흘려주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빨대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올라왔다라고 알려준다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실 검사들이 사실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네. 검사 게시판에 뭐 이렇게 그렇게 계속 들어가서 보고 그런 검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이프로스라는 그 안에 내부망을. 예, 그거 볼 새도 없어요, 사실은. 일 많은 거 아시잖아요. 네, 엄청 검사들. 바쁘시죠. 예. 이제 살인적인 업무량이기 때문에. 어. 근데 누군가는 거기 가서 그거 일을 안 하고 그걸 들여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간부님이 올리셨네. 그 열심히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캡처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띡 보내줘. 보내가지고 기자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 되게 한심한 얘기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진짜 그러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지향님 설명이 되셨어요? 엄청 잘 되셨을 것 네, 같은데요. 완벽하게 설명. 됐습니다, 네, 설명은.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근데 이제 검사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슈들을 보면 검찰이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잘못된 기소를 하는 경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지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말인즉슨 기소 기소 잘못됐네. 무혐의였구나. 아니 말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건에서 좀 무리하게 좀 약간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 네. 위에서 뭐 좀 강한 뭐 의중이 있어가지고 기소를 했다. 그 사람 몇 년 동안 개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돈 깨지고 네. 변호사 비용 깨지고. 그렇죠. 거기 그 뭐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맞아요. 그 계기가 됐을 텐데 일도 못 하고. 무죄가 나면 그냥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정리해 버립니다. 사실은 무죄가 나면 그 무죄 평정을 해서 징계를 주든지 아니면 벌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가지고 적어도 인사에는 반향 조치 해가지고 또 한 번은 좀 불이익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사가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위에서 뭐 원하는 수사했다고 해서 오히려 좋은 대로 계속 가죠. 영전하는. 예,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벌은 없고 상만 있는. 진짜 특이한 집단인 것 같아요. 힘은 그러니까요. 제일 세고. 아니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탄핵 대상이었던 이정섭 검사가 2건을 저희 사실 저는 피해자라고 보는데 윤중천 사건의 피해자를 기소했는데 다 무죄 받았거든요. 승승장구하더라고요. 탄핵도 기각됐잖아요. 저 이런 건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찰 지금 채팅으로도 뭐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요거는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서는 계속 고생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말고 그리고 검찰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 검사 출신으로서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들이 검찰 수사 기대된다.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런 이런 국민은 이야기 하는 사람 없죠. 요즘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또 저 딜을 칠라나 어떻게 봐줄라나 이런 의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뼈 아픕니다. 원래 검찰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6년을 거기 있었겠죠. 네. 가끔 보람도 있고 또 내부 구성원 때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열심히 일하면 가끔 뭐 이제 좀 힘들어도 좀 보람도 있고 즐거운 곳이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좀 뭔가 좀 너무 극단으로 가고 맞아요. 좀 국민의 신뢰를 저는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결과 내도 아무도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